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64살 이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바로 앞에 멈춰있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74살 백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고요. 나흘 전이죠. 6일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던 전세 관광버스. 이거 전도됐을 때 그때 끼어든 차량의 운전자는 76세 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대책 살펴봅니다. 전통시장에 처음으로 푸드트럭이 등장한다고 하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수원 남문시장입니다. 내년 1월부터 푸드트럭 존을 조성하고 푸드트럭 18대를 운영하기로 수원시와 남문시장 상인들이 합의했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길거리 음식으로 꾸며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곳 분위기가 내년부터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알로에 블라크의 Love is the Answer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21세기 꼭 배워둬야 할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익혀보는 다 함께 중국어.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소리 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김은교입니다. 손님이 많이 없다는 게 우선 그게 불편한 거죠. 근데 손님 찾아다니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경기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영란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좀 있어야 손님도 있고 그런데 큰 식당들도 안 된다 그러고 다 이렇게 손님들 택시타면 그 여파가 크죠. 서민들은 뭐 같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건데 타격받는 게 서민들이지. 너무 매이지 말고 장례식장 같은 데 가는 것도 뭐 얼마가 있고 그런 거 지금 다 조이면은 서민 경제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보람된 거는 이따가 이제 개인 택시가 사가지고 가족들한테 보탬도 되고 내가 애들한테 의지 안 하고 살고 행복하고 고맙다는 생각으로만 차선 잘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주위 환경 잘 해가면서 운전하면 사고가 안 나고 제일 좋죠. 가족 건강하고 서로 우리 애들이고 뭐고 다 하는 일 잘 되고 제일 바람이죠. 아우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만 하니까 모든 게 다 그게 좋아 보여. 택시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이왕 일을 할 거면은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건강에도 좋은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좋게만 보면은 스트레스 안 쌓이고 다 아름답게 보여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 어찌 보면 오랜만에 듣는 것 같기도 해요. 몇 번 들려드리긴 했지만 최근에 최순실 사태 이후 워낙 속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통통 메시지 몇 번 못 보내드렸거든요. 자, 오늘 김은규 기사님이었습니다. 개인 택시 하면서 무엇보다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 뭔가 내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뭔가 가장으로서 저도 참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리 김은규 기사님. 무엇보다 또 택시하면서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를 할 거면 좀 긍정적으로 하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닥친 일들이고, 뭐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때 이걸 좀 비판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부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각도로 보는 것도 좋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투데이 포커스. 네,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이딴 운전사고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교수님, 우리가 나이가 한 70대, 80대가 돼도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매주 운동도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또 아무래도 신체적인 노화가 진행되면 각종 감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몇 세부터 고령 운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65세 이상부터는 이제 운전면허에 대해서 고령 운전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니까 서류상은 65세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고 분류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 중에서도 너무 정정해 보이고 젊은 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런 정의 내린데도 다소 좀 송구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운전 등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경우 다른 어떤 기준을 받게 되니까 결국 65세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사회 통념상은 70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2011년에는 60에서 61세 운전자가 5만 명이었는데 15년에는 9만 명으로 80%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70세에서 71세도 2만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 약 40% 늘었다. 결국은 이제 고령 운전자 수가 한 4년 사이에 80에서 40% 전반적으로만 60, 70% 이상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요즘에 도로교통공단 캠페인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보면요.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1년에는 13,500여 건에서 작년에 23,000건이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4년 전에 비해서 약 70% 정도 늘어났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숫자고 또 한 가지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에는 약 6%였는데 지난해에 9.9%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7%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4.8%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이유로 이제 운전과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를 치닫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고령 운전자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물론 이제 옳은 지적이고요. 우리 사회 자체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이제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이 점차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늘 우리가 겪는 통계의 오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통계의 오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사고가 많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사고가 는 게 아까처럼
70%였는데 네.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 수가 이미 40에서 최대 80%까지 이미 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운전자 면허증 소지자가 4에서 80% 늘고 그다음 사고는 70% 늘고 사망자가 10% 늘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최근 들어 갑자기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좀 잘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면허 소지 비율 대비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 시간이 일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에요. 특수한 어떤 여객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 평소 운전 시간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면허증 소지 비율, 거기다 평소에 평균 운행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정확한 그렇죠. 판단을 내려야 명확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런 부분도 나이가 보내고 60대, 있어요. 70대 됐는데 나는 좀 멀쩡하게 운전을 하는데 통계적으로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니 하지만 통계의 그런 구멍들을 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지난 9월인가요? BBC 보도 자료를 보니까 해외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젊은 운전자보다 이제 신중하게 운전하니까 사고를 덜 낸다는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이로 17세죠. 우리나라로 하면 생일이 지났나 안 지났나 따져야 되니까 18세에서 약 19세부터 운전을 하는데 예. 17세에서 21세 운전자가 내는 사고 비율이 고령 운전자에 비해서 3배, 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로 운전을 과속 운전을 하면서 차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서 예. 어디 뭐 가드레일이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가지고 오히려 대형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예. 고령 운전자들은 약간의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뭐 사거리 같은 데나 교차로 같은 데서 우회전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들하고의 어떤 인지 능력, 그다음 교차로 폭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실제 예. 어떤 위험성 면에서 본다면 대중교통이나 큰 대형 운송수단하고 연계돼서 이번 같은 경우도 사망자 수가 늘었을 뿐이지 예. 개인적인 개별 사고의 위험을 보면은 젊은 층들이 훨씬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니냐 또 그렇게만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사고 유형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본다면은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을지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 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청 등에서 이게 가장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초보 운전자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좀 주의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성차별은 아니고요. 여성 운전자들 중에 이렇게 앞에 바짝 붙어서 핸들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분들과도 저희가 좀 주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식을 주변 차량들이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버 마크를 붙이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령화가 우리나라부터 훨씬 일찍 진행된 일본에서는요. 네. 97년부터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에게 실버 마크를 부착을 하게 하고 실버 마크. 예, 이게 고령 운전자라는 표시죠. 예. 근데 이 실버 마크를 부착한 차량 전방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 운전을 하면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50만 원, 상당히 크죠. 500만 원 정도 되는 벌금도 부과하고요. 결론은 이제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고령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하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등한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고 그 문제점이나 어떤 위기의식을 우리가 아직 못 느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예. 고령 운전자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치는 일이거든요. 결국 고령 운전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고령 실버마크 운전자를 같은 제도들 예. 한번 좀 검토해 볼 만하겠고 그리고 또 고령 운전자 스스로도 뭔가 좀 그 교육이나 적성 검사 관련해서도 좀 한 번 더 좀 점검을 더 받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운전면허를 하게 되면 이제 5년에 한 번 갱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이가 들거나 하면은 갱신 기간을 좀 줄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을 대형 버스나 이런 운수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네. 또 실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안전교육을 무료로 실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실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 보험료도 5% 할인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3시간짜리 무료 교육인데도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어르신들 자존심 문제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참여가 저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래서 이런 네. 제도도 많이 활용해서
본인들이 어떤 인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약간의 어려움을 인지하셔야 되고 또 이번에 그 발생한 버스하고의 사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호남선 쪽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급작스럽게 경부선 쪽으로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도로 표지판 같은 것들이 너무 젊은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 위주로 표지판의 간격이나 글씨 크기가 설정돼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전 사회에서 검토를 통해 가지고 네. 좀 더 여유 있게 멀리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교통 대체감부터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 운전자만 딱 표적으로 뭘 대책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도로 표지판 크기도 키우고 전체적으로 운전자들의 그 달라지는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에 맞게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지적이고요.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7가지 종류의 자격 유지 검사를 받도록 했죠.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 계속해서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어떤 정책들이 좀 보완되고 추가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번 주에 있으니까요. 보험 사기의 모든 것 저희가 상황별로 격주로 알아보고 있는데 자, 이번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자, 금요일이고요. 잠시 광고 듣고 맛있는 여행 떠나보시죠.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자, 맛있는 여행 떠날 건데요. 그 전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짧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긴급 속보인데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미드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은요, 금호아시아나 소모 사장, 포스코의 최모 부사장, 부영그룹의 김모 사장, LS의 안모 전무 총 4명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경제계 전반으로 최순실 관련 수사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죠.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맛있는 여행 떠나야죠. 자, 이현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입니까? 정병준 아나운서 혹시 단풍놀이 다녀오셨어요? 단풍 아직 못 갔어요. 못 요즘에 가셨어요. 아기들이 막 크고 있어서 아, 그렇죠. 얼마 전에. 밤에 막 우유 먹이고 막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 정신없어요. 주변에도 지금 가을이 끝나가는데 못 다녀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다고 지금 강원도로 가면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다녀왔는데 단풍은 다 졌어요. 이제 눈 오지 않아요, 거기는? 눈 왔고요. 제가 또 월요일 날은 전라도 순창을 갔다 왔더니 거기는 절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꼭 거기까지 가기 너무 멀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단풍놀이 명소가 어디 있을까?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남산을 올라갔다 왔는데요. 네. 남산이 지금 단풍이 절정입니다. 남산이요? 네. 아, 우리 서울 남산. 서울의 중심이죠. 중구에 있는 남산? 네, 서울의 그래요? 중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남산 단풍도 굉장히 기가 막혀요. 네. 특히 남산에 가면 얼마 전에 그 둘레길이 개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둘레길을 쭉 걷다 보면 아, 남산한데 왜 사람들이 남산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남산 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풍을 키워드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청취자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꺼내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이런 그리고 거죠. 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으로 어딘지도 가기도 다 되게 알고. 쉽고 많은 분들이 이제 케이블카를 타거나 엔테어 쪽만 많이 가시는데 네. 둘레길을 둘레 걷다 보면 아 남산이 품고 있는 약간 생태도 보이고 낮고 곱게 핀 단풍들도 볼 수가 있어요. 맞아, 그 YTN 서울타워. 아, 그렇죠. 그 N타워는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네. YTN 거예요. YTN 이거. 서울타군요. 네네. 둘레길 주변에 어딜 돌아보면 좋을까요? 이제 전체를 다 돌아보는 데는 7.6km가 돼서 2시간 네네. 반 정도 걸리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한 15곳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들어가셨다 나오실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가실 수 있는 게 이제 명동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한 15번 올라가시면 둘레길을 따라 쭉 이어지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쭉 다 돌았는데 걷다가 제가 감동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 남산도서관 입구 앞에 가면 벤치가 있고 숲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람이 없는데요. 바닥에는 정말 노랗고 빨간 잎들이 쫙 깔려 있고 위에도 노랗게 물들어 있고 낙엽들이 하늘하늘 지는데 약간 가을 로맨스 영화에 나오는 풍경 같은 영상이 딱 연출이 돼가지고 멍하니 한참 앉아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기대 안 하고 갔는데 네. 도서관에 입구 말고요. 그 도서관 정면으로 보고 좌측에 약간 숲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정말 가을 정취가 서정적이네요. 물씬합니다. 요즘 그 주부님들 좋아하신다는 드라마 제목 빗대면 남산 가는 길 그렇죠.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봄에도 이 길을 그래요? 갔었는데 봄이든 가을이든 사계절 특별히 많이 붐비는 곳은 아니어서 네. 호젓하게 걷기도 좋고 그다음에 바로 그 앞쪽에 버스도 오가니까 걷기 싫으신 분들은 맞아요. 딱 도서관 앞에 내리셔가지고 살짝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명동역 3번 출구인가요? 저는 그쪽에서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는 길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숭이여대 쪽으로 해서.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센터도 있고 맞아요. 박물관인가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만약에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가신다면 네네. 아이들 걷기 좀 힘들지 모르니까 그러면 케이블카를 타고 가시면서 단풍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타서 올라가신 후에 내려오실 때는 그 도서관 앞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따라 내려오시면 네. 길도 편안하니까 사부작 가족과 함께 걸어보시면 좋겠네요. 저도 명동 좋아해서 특히 그 남산은 자주 갔었는데 네. 사실 그 주위에 지금 가면 좀 춥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낮에는 이렇게 숲으로 둘레길 안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네. 몰아치는 고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온하게 쌓여 걷기 때문에 많이 춥지는 않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사이 내려오는 길목들이 있으니까 걷다 맞아요. 춥다 싶으시면 살포시 내려오세요. 거기에 이제 골목 식당들도 있고. 그렇죠. 사이사이 거기 쉬었고 공간들도 좀 또 있어서. 여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많거든요. 네. 카페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산하면은 남산 돈가스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렇죠. 네.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요새 그 남산을 끼고서 해방촌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루프탑 식당들이 좀 많아요. 그래요? 제가 즐겨가는 곳 중에 하나는 이제 수제 햄버거랑 수제 패티, 베이컨을 만들어내는 집인데 이 집이 음식도 음식인데 좋은 건 뭐냐면요.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건 네. 저녁에 루프탑을 예약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낮에는 단풍으로 물든 풍경을 보셨다면 네. 저녁에 해질녘에 가서 루프탑에 앉아있으면 뒤로는 그 타워가 보이고요. 앞쪽으로는 빛으로 물들어가는 서울시의 야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루프탑이면은 그 뭐 옥상에 있는 탁 트인 공간에서 네, 먹을 수 있는 옥상에서 곳이죠. 소소한 공간인데 옥상에서 음식과 이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해방촌 쪽에 그런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역시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원래 그 또 루프탑이 인기가 많아서 1시간 반 이상 못 앉아있게 예약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약간 해질 무렵에 두툼하게 입고 무릎 담요 하고서 가림막 정도 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즐기시기엔 되게 좋아서. 난로 같은 거 좀 피워놓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쪽에서. 네. 그러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약간 은은한 서울 야경. 그러니까 낮에는 단풍으로 물든 풍경 보시고. 더 추워지기 전에 네. 이제. 저녁에는 약간 빛으로 물드는 풍경 보시고 딱 내려오시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거의 햄버거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베이컨도 직접 만드는데 그 두툼한 베이컨에다가 네네. 그 달콤한 소스를 발라주는데 그 짜단짜단의 극치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짜단짜단의 네, 극치. 짤고 단맛. 약간 추운 날 그런 게 더 땡기잖아요. 기름지고 짜단짜단의 좀 맛도 그런 게 좋고요. 있죠. 두툼한 버거 드시고 또 그쪽에 가면 이제 루프탑이 인기가 많으니까 조금 네. 있으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추우시면 살짝 아래 공간으로 내려오셔도 되니까 그렇죠. 날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피하 지방이 띠룩띠룩 쌓여갈 수 있지만. 왜 이러시지 아침부터. 아, 참 맛있겠네요. 네. 맛있는 햄버거와 베이컨까지. 네, 건강하게 걸으시고 드시는 거니까. 하긴 뭐. 네, 그렇죠? 그럼요. 운동도 네. 하고 좋은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단풍의 끝자락을 보시고요. 잡고 구경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过得好吗?过得挺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문정아입니다. 중국어가 네. 점점 능통해지는 정병진 능통. 아나운서. 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배웠던 표현 통화 중입니다. 였거든요. 네. 통화 중입니다. 통화 중입니다. 뭐였죠? 통화 중. 그건 자주 안 쓴다니까요. 통화 중. 그거 말고 战线,战线,战线. 战线. 근데 은근히 우리랑 네. 발음이 비슷하면 좀 중독성이 있죠. 그죠?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네. 네, 중국어인데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잘하셨어요. 战线이 통화 중입니다. 战线. 였죠? 네. 네. 战线. 짠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왜 그 회사 생활하거나 뭐 학교 다니거나 이럴 경우 혹시 제 문자 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 메시지 보냈습니다. 네네. 저 문자 보냈습니다. 아침에 제가 문자 보내는데 혹시 보셨어요? 문자요? 네. 스팸 메일만 왔던데? 스팸 문자? 스팸으로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쓸 때. 자,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메시지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자, 일단 문자를 먼저 알아볼게요. 네네. 문자는 짧은 글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짧은 단자를 써서 도안, 두안, 그리고 편지를 씬이라고 그래요. 씬, 그래서 문자는 도안씬, 두안씬, 도안씬. 두안씬, 메시지는 한 번 더 도안씬. 두안씬. 여기다가 보내다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보내다. 파 도안씬. 보내다가 파예요? 네. 파 도안씬. 파는 보내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출발할 때 발자예요. 출발할 때 발자. 발. 네. 출파, 그래서 추파 할 때 파자예요. 파 그래서 보내다. 문자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려면 맨 끝에다 러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파短信了. 파 두안씬 러. 파短信了. 파 두안씬 러. 네. 파 두안씬 러. 네. 그래요. 그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했나요? 봤나요? 보셨나요? 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칸러마. 칼러마. 네. 여기서 칸은 볼 간자인데요. 네. 봤니라고 물어볼 때는 칸러마. 칼러마. 그렇죠. 네, 칼럼, 사설 이런 거 있잖아요. 칼러마 안녕 할 때. 오늘 재밌는 글이 나왔고, 나 칼러마 네. 확인했어? 네. 근데 이렇게. 칸은요, 니은 받침이고요. 아, 그다음에 칸러마. 러. 그리고 마가 붙어서 칸러마. 칼러마. 그렇죠. 이렇게 네. 하면 보았니? 보셨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파 두안씬 러. 네. 예, 문자 메시지 보내다. 보냈습니다. 였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파短信了.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445번님, 정병진 아나운서 따라하면 재밌는데 혼자 공부하려면 좀 힘들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일단은 계속 방송을 들으세요. 일단은 방송을 들으면서 아는 단어가 더 많이 생기고 아는 표현들이 더 늘어나다 보면은 좀 더 재미가 흥미가 더 붙을 겁니다. 샵 0945번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5397번님 그 남산 둘레길 다녀왔다고 지난주에 사진 딱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강추해요 하면서 본인 멋있게
중저모 쓰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들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하기도 힘들고 밤에 자기도 참 어려운 그런 분들. 하지만 또 수술비가 비싸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무료로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요. 12월까지입니다. 1661-6595 1661-6595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출입처로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 나가 있는 신웅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능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도 한번 이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제공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또 궁금한 것이 당일날 대중교통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좀 궁금한데 서울시가 특별교통대책 내놨죠? 네, 일단 지하철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출근 시간대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은 기존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였는데요. 이걸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 지하철 운행은 평소보다 28차례가 늘어나고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도 증편 운행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요. 택시 역시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는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해서 13,000여 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또 수험장 인근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는 민관용 차량 800여 대를 배치해서 수험생이 요청하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태워주고요.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이 장애인 콜택시가 수험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차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체납한 차량들 정부가 지자체가 함께 어제 하루 좀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했어요. 네네. 아니 그 찬압 차량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습니까? 일단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2,500만 대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체 10%인 260만 대인데요. 이 10대 가운데 한 대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죠. 네. 이 중에서도 3차례 이상 세금 납부를 미룬 고질적인 체납 차량은 71만 대입니다.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 같은 지자체들이 어제 하루 동안 번호판 영치, 쉽게 말하면 번호판을 띄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세를 내기 전까지는 이 차량이 달릴 수 없도록 번호판을 압수했는데요. 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전국 체납 차량을 모두 합치면 9,500억 원,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는 이 체납 차량이 지방재정 확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 이게 솔직히 마음이 좀 아파요. 자동차세 낼 때. 하지만 이게 또 낼 것도 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세금인데. 네,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길거리에서 음식이나 물건 파는 푸드트럭. 하지만 또 이를 합법화하는 장소가 적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푸드트럭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하던데, 자, 합법적으로 푸드트럭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남산골 한옥마을 앞에 들어선다면서요? 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한옥마을을 포함해서 일단 서울 안에 모두 6곳에서 가능해지는데요. 서울 시립미술관, 그리고 수서역, 복정역, 공영주차장 공간, 그리고 시청 별관의 서서문청사, 그리고 은평 서울혁신파크 등이 그 장소입니다. 네. 서울시가 이 6곳에서 각각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판매 지역별로 주변에서 파는 품목은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원하는 푸드트럭 사업자는 사업 계획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도 달력이 이제 나올 시즌이 됐는데 매년 화제를 모았던 몸짱 소방관들 달력 내년에도 네네.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서울시 소방관 12명이 달력 모델로 나섰는데요. 이 서울시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의 참가자들, 그리고 사진작가 오중석 씨, 그리고 패션 미디어 엘레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온라인 쇼핑몰 GS샵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 달력 판매 수익금은 한림 화상재단을 통해서 화상 환자 치료비 등으로 쓰이는데요. 이 판매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른바 인기 아이템입니다. 이 처음에 판매한 2015년도 달력은 당초에 1,000부를 만들었다가 추가 제작 요청 때문에 1,500부를 더 찍었고요. 지난해 말에 판매한 올해 달력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3,000여 부가 팔렸습니다. 네. 내년 달력은 더 많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달력 자체도 꽤 멋있고 또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밖에 있는 우리 PD가 여자인데 방긋 웃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No happy ending. This is the way that we 네, 노래 제목도 해피엔딩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미카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대안은 없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짚어봤는데 어제도 말이죠. 그 경남 하동군 하동터널 인근 남해 고속도로 여기에서 이제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이제 승용차가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또 큰 누나 여동생 전부 다 고령의 가족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유명을 달리하게 된 분들도 있고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계속 나오는 뉴스들은 또 이렇거든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대책은 없는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이었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